안녕하세요, 해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마비입니다. 오늘은 편마비가 어떠한 질환이며 우리 몸에 어떠한 문제를 주어 불편하게 만드는지 좀 알려드리고, 이러한 편마비 증상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호전시킬 수 있는지 그 운동 제어의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몸 관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해 뇌에 손상이 생기고 뇌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서 한쪽의 팔다리 또는 체간마비를 일으키는 현상을 편마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마비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졸중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이 원인인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이 높아져 뇌로 가는 혈관에서 뇌로 혈액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비만, 과체중, 나트륨 섭취, 신체 활동량의 부족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맥경화증은 주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혈관에 침착하여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거나 혈전이 생기는 등 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질대사 이상, 호르몬 대사 이상, 유전,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뇌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거나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편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종류로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떨어져 뇌 조직의 허혈 상태를 만드는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져 뇌 조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 허혈성 뇌졸중은 막힌 곳을 뚫어 피가 잘 통과하게 해야 하고, 출혈성 뇌졸중은 출혈된 피나 그 원인을 제거하여 더 이상의 뇌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뇌졸중의 증상 언어장애, 두통과 구토, 현기증, 시력장애, 팔다리의 운동이나 감각의 마비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팔다리의 증상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를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영구장애를 가져오기에 뇌신경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조속한 재활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오늘 해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과 외상성 뇌출혈의 문제, 편마비가 있으신 분에 대한 운동재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과 외상성 뇌출혈로 편마비가 생기셔서 약간의 언어장애와 팔다리 움직임의 불편함, 그리고 감각마비, 대소변의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교통사고 시 경추의 손상으로 경추가 틀어져 병원 진료에서는 척수액이 말랐다고 하였다는데요. 이처럼 척수액의 통로인 척수의 손상으로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체 전반에 걸친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에 활동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운동재활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뇌졸중 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재활 초기에 몸을 움직이는 어떠한 동적인 운동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고 마땅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마비와 같은 증상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낭, 인대, 건 등 결합 조직이 유착되어 근육이 딱딱해지는 섬유증이 생겨서 팔다리와 관절 마디 등이 뻣뻣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관절의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한마디로 현재 상태가 동적인 운동을 할 만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마비 환자들에게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재활의 원리와 순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접근이며,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마비 환자에게 실시하는 재활 초기에 동적인 운동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부담을 많이 주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더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좀 혈액순환이 되어서 몸이 좀 나아지고 움직임이 좀 풀리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삶의 질을 올리고 회복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편마비 환자에게 실시하는 일반적인 재활 프로그램은 능동적인 운동과 수동적인 운동이 있는데요. 이 운동들의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칭의 응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스트레칭의 응용으로 구성된 편마비 환자들에 대한 재활 운동은 관절 구축으로 인해 뻣뻣해지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기능을 회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몸을 부드럽게 가볍게 만들어 움직임을 좋게 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지만, 편마비 환자와 같이 관절이 구축되어 뻣뻣하신 분들에게는 아쉽게도 그 행위가 재활운동을 통해 몸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된 편마비의 운동재활 초기 단계는 관절의 구축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냐가 운동재활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편마비 환자의 관절 구축은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대사적 산물이 축적되고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근육의 위축, 피로 회복이 늦어지는 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마비 환자들에게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액순환과 림프,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헤이맨이 실시하는 근신경 운동 재활의 허혈성 압박은 굳어있는 근육에 허혈성 압박 자극으로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에 신호를 보내어 수축된 근육을 이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근수축에 저항하는 우리 몸의 수용기관인 골지근을 이용한 셀프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마사지와 비슷한 형태의 굳어있는 우리 몸을 풀어주기 위한 운동 재활의 방법이지만 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운동 재활 지도사의 이러한 행위는 딱딱해진 근육의 장력을 억제하고 상해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인체의 산소 공급을 개선시키며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근육 섬유의 손상을 감소시키며 근육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가동 범위, 움직임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의 대상자는 교통사고의 경추 손상으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며 복합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나 배변장애까지 있으셨는데요. 척추관을 통해 신경이 잘 지나가도록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므로 대소변이 원활해지셨고 편마비가 드셨던 오른쪽의 팔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전신에 힘이 생기셔서 몸을 움직이기에 많이 수월해지셨습니다. 또한 약간의 언어장애로 말씀이 좀 끊기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좋아지셔서 지금은 말씀을 너무 많이 잘하시게 되셨습니다. 몸이 좋아지시니 기쁘고 신이 나신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헤이맨이 알려드리는 편마비의 운동재활 방법은 재활 초기에 몸을 잘 풀어주어 우리 몸의 혈액, 림프, 신경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좀 풀어주시고 움직임이 좀 나아지셨다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신의 근육을 단계별로 차츰차츰 강화시켜 움직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편마비와 같이 우리 몸의 불편한 문제는 치료 또는 꼭 무언가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헤이맨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몸의 많은 문제가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편마비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등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프로는 치료나 재활기관에 맡기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또는 재활을 타인에게 맡기든 스스로 노력을 하든 앞으로 몸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1919년 9월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수명 증가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1914년에 14.9%로 전 세계 52위였는데 2040년에는 33.9%로 일본에 이어 2위, 2045년에는 37%로 1위가 된 후에 2067년에는 4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전체 인구 중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걱정이 되는 일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48세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기에 그냥 잠자코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운동과 건강 그리고 재활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운동 재활 관련 TV 프로그램, 유튜브 그리고 많은 재활 관련 용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평상시 몸을 틈틈이 잘 풀어주시고 강화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움직임의 제한과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지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스스로 기르실 수 있도록 운동재활 전문 지도사인 이 헤이맨이 앞장서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편마비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 편마비에 대한 운동재활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몸 관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